안녕하세요. 미국 주식으로 온 대학이 미주은입니다. 즐거웠던 주말이 이제 끝나고요. 다시 월요일이 시작됐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월요일 신드롬 가지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예전에 그 월요병을 굉장히 심하게 앓았었습니다. 호텔 일이라는 게 사실 그렇게 재미있고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굉장히 직장 생활하는 게 한때는 굉장히 어렵게 느껴졌고요. 아마도 우리 와이프랑 결혼한 다음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신혼 때였던 것 같아요. 그때 이제 밤에 일을 했었거든요. 그때 제 직업이 나이트 오디터 그리고 나이트 매니저. 그래서 밤에 11시에 출근을 해서요. 아침에 7시까지 일하고 퇴근하는 그런 일상을 한 3년 반 정도를 했었습니다. 그때가 제 호텔리어 그 직장 생활 중에서 가장 어려운 시기였고요. 그때 월요병이 굉장히 심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출근하는 게 너무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힘들었었는데 요즘에는 그런 건 없어졌고요. 이제 아무래도 직장에서 조금 편한 위치에 올라오다 보니까요. 어느새 직장 생활을 하는 것이 스트레스가 아니고 뭐 즐거운 면이 많이 보이는 그런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도요, 너무 월요일이라고 스트레스 많이 받지 마시고요, 주어진 7일 다시 한번 소중하게 계획 짜시고 긍정적으로 만들어 가시는 현명한 미존 패밀리 분들이 되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요, 3월 22일 월요일 오미주 읽어주는 남자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난주 금요일 날 미국 시장 장 마감이 어떤 식으로 끝났는지 한번 복습하고 넘어갈게요. 다우존스는 마이너스 0.71%, S&P 500이 마이너스 0.06이니까 거의 변화가 없었고요. 나스닥이 가장 좋았죠. 플러스 0.76%로 좋은 모습을 보이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자, 퓨처즈 한번 볼까요? 자, 지금 장이 시작되기 전에 상황인데요. 다우존즈가 역시 마이너스 0.67, S&P 500이 0.42, 나스닥이 오늘도 좋은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직까지는요. 0.45% 플러스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오늘도요.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좀 살펴보다가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되는 뉴스 몇 개를 골라봤습니다.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뉴스고요. 첫 번째 뉴스는 ARK Invest fires off 3,000 price target on 테슬라입니다. ARK 인베스트가 테슬라의 그 예상 주가, 타겟 주가를 3,000달러까지 올렸다라는 기사고요. 이 기사는 제가 어제 굉장히 자세한 내용 함께 공유를 했잖아요. 혹시 어제 영상 안 보신 분들은요. 미국 주식으로 은퇴하기 미주은 채널 가셔서 제가 어제 속보 캐시우드 테슬라 적정 주가 3,000으로 상향 조정 이 제목으로 상세한 내용을 하나의 비디오로 제작을 해놨으니까요.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개요만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요. 2025년에 예상 주가를 지금 3,000달러까지 올렸는데요. 이때 사용한 그 적정 주가의 예상 방법은 몬테카를로 모델이라는 분석 기법을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몬테카를로 모델이라는 것은요, 굉장히 변수가 많은 미래를 예측할 때 사용하는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과학자들도 많이 사용하는 그런 분석 기법이라서 어느 정도는 신뢰성이 있는 그런 기법이라고 합니다. 아무쪼록 2025년까지 3,000달러 아니 그 이상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테슬라가 되었으면 하고요. 그 밑에 보시면은 We believe that there is a 25% probability that Tesla could be worth 1,500가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2025년에 가장 안 좋은 경우 베어 케이스라 해서 3,000까지 못 가고요. 1,500달러 정도에 머물 가능성도 있는데 그 가능성은 한 25%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옆에 보시면 2025년에 4,000달러까지 올라갈 수도 있는데요. 이렇게 굉장히 좋은 케이스를 불 케이스라고 부르고요. 불 케이스 같은 경우는 확률이 25%. 따라서 이번에 ARK에서 내놓은 보고서의 그 예상 수치에 따르면 3,000달러가 가장 확률이 높은 그런 예상 주가고요. 2025년까지 50% 정도의 확률, 그리고 25% 정도의 확률은 지금 1,500 정도의 형성이 되고요. 그리고 3,000달러를 넘어서 4,000까지 올라갈 가능성도 한 25% 정도 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거는 어제 자세히 설명드린 얘기니까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테슬라는 이렇게 좋은 뉴스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요. 조금 안 좋은 뉴스도 들려왔었죠. 요 뉴스를 한번 읽어보면은 어떤 얘기인지 아마 이해 가실 겁니다. Tesla won't share data from its cars with the US, Musk assured Chinese. 테슬라는 데이터를 공유하지 않을 것이다. 누구랑 공유하지 않냐면요. 그 US 가버먼트랑 공유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일론 머스크가 차이니즈니까 중국 정부에 확신을 심어주려고 노력하는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읽어보면요. 일론 머스크가 그 테슬라는 never니까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이다. US 가버먼트, US의 그 정부한테 테슬라 차량에서 그 컬렉션 되는 데이터를 절대 미국 정부랑 나누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데이터들은 뭐 중국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들 그리고 아니면 다른 나라에서 수집되는 데이터를 정부한테 절대 넘기지 않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셧다운도 각오하고 있다. 만약에 테슬라가 미국 정부랑 테슬라 차량이 이렇게 컬렉션하는 데이터를 공유하게 되면 아예 테슬라의 그 문을 닫아버리겠다 이런 식으로 굉장히 강한 표현을 썼습니다. 이렇게까지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여기 보시면은 중국 정부가요 지금 테슬라 차를 사용하지 못하게끔 좀 제한을 걸기 시작했습니다. 누구한테 그 제한을 걸기 시작했냐면 일단은 그 군대 관련된 사람들, 그러니까 군인들은 사용하지 못하게 했고요. 그리고 Employee of Key State Owned Company니까 그 정부에서 가지고 있는 컴퍼니, 즉 공기업을 얘기하겠죠. 공기업에 다니는 그 인플로이들은 지금 테슬라를 사용하면 안 된다라는 제한을 지금 내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 입장에서는 조금 힘든 상황에 처해져 있는 거죠. 왜냐하면 보시면요, 중국에서 지금 판매되는 양이요, 전체 비클 2020년에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테슬라가 약 50만 대 정도의 자동차를 판매했는데요. 그 중에서 25%를 지금 중국 마켓에서 판매를 한 수량입니다. 4분의 1을 지금 중국이 맡고 있는데 이렇게 중국에서 제한이 걸려오고 이렇게 되면 조금 어려운 상황이 올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론 머스크가 직접 나서서 이렇게 강한 발언을 한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잘 해결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이 부분은 조금 중요한 내용이라서요. 제가 오미준님과 함께 테슬라 관련 중국하고 어떤 마찰이 있는지 자세한 내용을 그 기사 내용을 좀 뽑아봤거든요. 짧은 영상입니다. 한 2분짜리 영상이니까 이 영상 함께 시청하시고요. 다음 뉴스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테슬라와 중국 정부 간의 관계에 대한 짧은 뉴스 영상 시청하도록 하겠습니다. Well, let's take a look at where shares of Tesla are because on the same thread, it seems like the Chinese government may be using a little bit of its soft power to have some influence on US companies. So shares of Tesla down right now, although they are off their full losses earlier in the morning, around 3%. The report from the Wall Street Journal saying that the Chinese government will restrict the use of Tesla vehicles by military staff and employees of state-owned companies. And reports say that there was a government security review of Tesla cars and concerns over recording images through the vehicle's cameras. Jen, that's a big deal for a company that's a pretty substantial part of the stock index, especially now. Yeah, I mean, it's a huge deal. And Tesla's really been soaring, frankly, on the success that it's been having in China with the factory and sales there. And this really harkens back, I think, to what we saw during the Trump administration. There was a lot of collateral damage that we were talking about of companies getting caught in the middle, either of tariffs or, as you said, sort of the soft campaign. What could be happening, and the could be's can sometimes hurt your stock just as much as what actually happens. So for Tesla, which has been seen as really this diamond in China, something that it can really play to its strengths, this is something that I think can raise a lot of eyebrows and that we should be watching here. Tesla, as you said, I mean, it has come off the lows today, but certainly something to watch as this heats up. And you do wonder to what degree, Jen, this is just kind of lip service, because the first thing I thought of when I read this was, well, I mean, how many Chinese government officials own Teslas anyway, right? I mean, maybe it's a very small share. Maybe this impacts one or two people in China right now. But of course, I think the larger question here is that signaling that the Chinese government is sending not just to the United States government, but to the U.S. Private sector as well. It brings back a lot of memories of
all the times that U.S. Government kind of sanctions on Chinese companies here in the United States were used as part of those negotiating tactics under the Trump administration. It seems like very much still the same story under the Biden administration as well. And I think that's really important to point out the national security interest, because that's different than the price of your TV is going to go up. That's different than the consumer part. And when they go to when they go to that, always pay attention. 다음 뉴스는 스티뮬러스 책에 관한 겁니다. 스티뮬러스 checks are making their way into Bitcoin and stocks. 스티뮬러스 책은 이번에 정부에서 나눠주는 그 보조금을 얘기하죠. 부양책 보조금. 스티뮬러스 책이 지금 making their way니까 가고 있다. 어디에 가고 있냐면요, 비트코인과 주식시장으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어떠한 내용인지 살펴보면요, 새롭게 여론조사를 했습니다. 폴은 여론조사거든요. 이 여론조사를 한 기관의 이름은 미주어 시큐리티고요. 이 여론조사 기관에 의하면 어떠한 결과가 좀 만들어졌냐면 2 out of 5, 5명 중에 2명은요, 이 스티뮬러스 책을 받으면 투자를 할 거라고 얘기한 겁니다. 비트코인과 그 주식에 투자를 할 건데, 약 아까 5명 중에 2명이라 했으니까 40%가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들의 계획을 조금 더 뜯어보면요, 브레이크다운이니까 이렇게 분류해 보는 거죠. 자세하게 살펴보면 어떠한 결과가 나오냐면요, 20%는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자기들이 받는 금액의 20% 정도를 투자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고요. 13%는 약 책의 그 금액 중에 20%에서 80% 정도를 투자하겠다. 그리고 2% 정도는 80% 넘게 지금 주식시장과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굉장히 많은 금액이 들어갈 것으로 생각이 되고요. 만약에 이 퍼센티지랑 그 다음에 응답자의 비율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니까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요, 전체 그 부양책으로 나눠주는 스티뮬러스 책의 약 10%가 투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10%의 금액은 40빌리언 정도가 됩니다. 굉장히 큰 금액이라고 할 수 있죠. 요 40빌리언, 그러니까 전체 지금 나누어 주는 스티뮬러스 책의 금액이 한 380빌리언인데요. 이 380빌리언 중에 40빌리언 정도를 주식이나 아니면은 가상화폐에 투자할 것이다라고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이 밑에 보시면요, 어떤 내용이 나와 있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양책 380빌리언 중에 지금 투자에 사용할 금액을 사람들이 한 40빌리언 정도로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이 40빌리언 중에 한 60% 정도가 비트코인으로 들어갈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얘기는 즉 주식시장에 들어가는 돈보다 오히려 비트코인이 더 많다는 얘기잖아요. 40빌리언 중에 한 25빌리언 정도가 비트코인으로 들어가고 나머지 15빌리언 정도가 주식시장으로 흘러 들어갈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밑으로 내려오시면요, 로빈 후드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요. 지금 로빈 후드 같은 경우는 가상화폐 팀을 지금 뽑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이쪽 비즈니스가 너무 지금 그 성장이 기하급수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그래서 어느 정도로 지금 고객 수가 늘어나냐면요, 1월부터 2월 중순까지니까 약 45일이죠. 지금 2달도 되지 않은 기간에요, 로빈후드에서 가상화폐를 트레이딩하는 그런 그 새로운 고객의 수가요, 600만 명이 지금 생겨났다고 합니다.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가상화폐 투자에 지금 뛰어들고 있다, 그런 상황이라고 우리가 이해를 해볼 수가 있는 거겠죠. 자, 다음 뉴스로 가볼게요. 이번에는 How the Federal Reserve's SLR decision will affect banks, analysts weigh in. 여기 보시면 Federal Reserve는 연준을 얘기하는 거고요. 연준의 그 SLR에 대한 디시전이, 그러니까 결정이 그 은행 쪽을 어떻게 지금 영향을 미칠 것인가, 이런 내용인데요. SLR이 현재 굉장히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죠. SLR은요, Statutory Liquidity Ratio의 약자입니다. 한국말로 찾아보니까요, 보완적 레버리지 비율이라고 써 있더라고요. SLR을 쉽게 얘기해서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시는 그 리만 브라더즈 사태가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일종의 그 버블이 형성됐던 거죠. 그러니까 자기 돈이 아니고 계속 빚을 내서 자산이 불려지는 그런 상황을 연출하다가 결국 터져버린 것이 리만 브라더즈 사태 같은 일인데요. 이러한 버블을 방지하기 위해서 은행들이 위험 자산을 편입할 때는요, 자기 자본을 일정 수준 이렇게 보완하게끔 만들어주는 규정하는 제도를
우리가 SLR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제도가 지금까지 완화가 되었었던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해 코로나의 여파로 미국 경기가 굉장히 안 좋아졌잖아요. 그러니까 한 4월 달부터 한시적으로 미국 정부가 SLR을 완화시켜 준 겁니다. SLR을 완화시켜 준다는 의미는요. 이제 미국 그 은행들이 국채를 많이 사들일 수 있는 가능성이 생기는 거죠. 뭐 대출을 많이 해줄 수도 있겠죠. 그렇게 해서 경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잠시 SLR을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완화시켜 왔죠. 그런데 이제 SLR이요 3월 31일 날 종료될 것으로 예정이 돼 있었습니다. 그리고 시장의 많은 사람들은 이 종료가 조금 연장되지 않을까, 설마 3월 31일 날 실제로 그 종료를 시켜버릴까라고 생각을 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문제는 3월 말에요. 3월 31일을 기준으로 예정대로 종료가 된다는 발표가 이번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조금 이제 문제가 되는 건데요. 만약에 이제 3월 말이 돼서 종료가 되면요, 은행들이 채권을 다 대량으로 매도할 가능성이 생기는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만약에 채권을 대량으로 매도를 하게 되면요, 채권 가격이 떨어지겠죠. 파는 사람이 많으니까. 채권 가격이 내려간다는 얘기는 즉 채권의 금리가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한 차례 더 시장에 커다란 충격으로 다가올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종료 소식은 좀 충격적으로 다가올 수도 있는 그런 소식입니다. 그런데요, 반면에 뭐 긍정적으로 보는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요. 유럽의 지금 국채 수익률이 아직까지도 마이너스거든요. 그리고 일본도 굉장히 낮습니다. 0.12% 정도의 국채 수익률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들의 그 수익률에 비하면 미국의 채권은 지금 굉장히 수익률이 좋은 편이잖아요. 지금 1.7 정도까지 올라가 있으니까요. 그런 걸 생각을 해보면 미국 국채를 유럽이나 특히 그 미국 국채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나라가 일본인데요. 일본에서 많이 대량으로 매수를 해주지 않을까, 이런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것도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과연 SLR이 실제로 끝나게 될 때 어느 쪽으로 시장의 흐름이 가게 될지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지켜봐야 할 것 같고요. 자, 다음은요, 아마존에 관한 뉴스가 나와 있습니다. Amazon Care Virtual Health Centers expanding nationwide, adding in-person care. 아마존 케어라는 거 들어보셨죠? 2019년에 시작된 그 직원들을 위한 의료 혜택이었습니다. 사실 직원들을 위해서 만든 거고요. 그런데 버추얼 헬스 센터니까 가상 헬스 센터잖아요. 다시 말해서 뭐 원격 진료랑 비슷한 의미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것이 네이션 와이드니까 전국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세한 내용 살펴보면요, 아마존 케어가요 지금 파일럿 프로그램, 즉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프로그램인데요. 파일럿이라는 건 시범 운행이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US 인플로이니까 미국에 있는 모든 직원들한테 부여가 될 것이다. 혜택이 돌아갈 것이다. 언제까지 그렇게 될 것이냐면요, 이번 여름까지 그렇게 될 것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번 여름이 되면 아마존을 위해서 일하고 있는 그 모든 직원들한테 아마존 케어의 혜택이 갈 수 있다는 거죠. 그리고 그 방식은 원격 진료를 통한 혜택을 주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요, 좀 더 중요한 내용은 Later this year, Amazon will open up the care service to other employers. 지금 other employer라는 건요, 다른 기업들 얘기하는 거잖아요. 따라서 올해 말 정도가 되면 올해 안에 다른 기업들한테도 아마존 케어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오픈업이니까 이제 열어주는 거죠. 그 얘기는요, 결국 이 원격 진료 시장, 가상 의료 서비스 시장으로 진입할 거란 얘기입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텔라닥과 아마존의 경쟁이 시작되겠죠. 엊그제였죠. 제가 올려드린 영상이 있습니다. 10년간 10배 성장할 4차 산업혁명 성장주 21번째 종목, 아마존 노 내가 원격 진료 대장주다. 이 영상에서요, 제가 텔라닥이 그래도 아마존하고 한번 겨룰만 한 이유를 여러분들과 공유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투자에는 리스크가 따르게 되지만요, 어떠한 면이 지금 투자의 리스크고 어떠한 점이 투자의 매력인지 객관적으로 좀 열거를 해봤습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아마존 케어 같은 경우는요, 제가 CNBC 영상을 오미준님의 도움을 받아서 또 해석을 해놨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자세하게 알아보고 싶으시잖아요. 왜냐하면 아마존에 투자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도 굉장히 궁금한 내용이고요. 또한 텔라닥에 투자하시는 분들께도 핵심적인 투자의 그 방향을 결정하는 정보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자세한 상황을 알아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 마지막 부분에요, 아마존
헬스에 관한 내용 그리고 텔라다카의 경쟁 내용을 조금 더 심도 깊게 뉴스를 통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요, 오미준님께서 준비하신 영상 보시기 전에 하나만 더 설명을 드리면요, 시킹 알파 요즘에 제가 이런저런 기능을 좀 살펴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은 질문을 주고 계신데요. 일단 그 포트폴리오를 만들어 놓은 다음에 이런 기능이 있더라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종목들, 저 같은 경우는 지금 한 50종목 정도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거를 예를 들어서 퀀트레이팅으로 순위를 정해 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기능이 되겠죠. 보시는 것처럼 제가 가지고 있는 모든 종목 중에 퀀트레이팅 순위를 보면 구글이 제일 높고요. 4.9, 그 다음에 코보가 4.32, 그 다음에 G스케일러가 3.89고요. NTLA는 인텔리아거든요. 인텔리아가 3.62. 다섯 번째로 높은 게 나노 디멘션이 3.48,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페이스북, 핀터레스트 뭐 이런 식으로 순서가 쭉 나열이 되고 있습니다. 퀀트레이팅, 즉 수치적인 분석을 해보면 그렇게 나온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SA 오소즈 레이팅으로 가보면요, 즉 그 시킹 알파에 연결되어 있는 블로거들, 지금 글을 쓰시는 작가들의 평점을 쭉 살펴보니까요, 1위가 애쉬가 나옵니다. 애쉬가 가장 좋은 점수, 두 번째가 메르카도 리브레, 세 번째가 TER이니까 테라다인이죠. 그리고 ASML이 4.2, 다큐사인이 4.11, 퀄컴이 4.00, 크라우드 스트라이크 4.00, 알람닷컴 4.00, 그 다음에 나노 디멘션이 4.00, 핀터레스트가 4.00이 나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는 이제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의 그 평가를 또 평점으로 만들어 놓은 그런 지표가 있는데요. 5점 만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지금 월가에 있는 전문가들이 가장 좋게 보는 주식은 적어도 제 포트폴리오에 있는 종목 중에요. 나노 디멘션이 가장 좋은 점수를 받고 있고요. 두 번째는 아마존, 세 번째가 차지 포인트죠. 그다음 네 번째 구글, 다섯 번째 마이크로소프트, 여섯 번째가 투일리오, 일곱 번째 페이스북. 오픈이 지금 점수가 좋네요. 4.50을 오픈이 받고 있고요. 애쉬가 4.46, 페이팔이 4.41, 마지막으로 다큐사인 역시 4.41을 받고 있습니다. 혹시 시킹 알파 이용하시는 분들은요, 저처럼 포트폴리오 가지고 계신 종목들을 다 업데이트 해놓고요, 이렇게 들어가셔서 퀀트레이팅, SA 오소드 레이팅, 그리고 월스트리트 전문가들이 내놓은 전망치를 가지고 순위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굉장히 재미있는 하나의 분석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자, 오늘 제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인 것 같고요. 아직 방송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제 와이프 오미주님께서 직접 번역하시고 그리고 자막 작업하셔서 올린 영상 같이 볼 거고요. 오늘의 영상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아마존 케어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한 내용 뉴스를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저는 내일 다시 인사드리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미국 주식 투자로 은퇴하는 그날까지 다 함께 화이팅입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 Guys, we do have some breaking news regarding the company this morning. Let's get to our Bertha Coombs. Hey, Bertha. Hey, Carl, Amazon taking another big step in healthcare. It will be rolling out its telehealth service, Amazon Care, in all 50 states this summer for its own employees, and it will begin offering it to other employers. Amazon Care is a 2-year-old pilot program for workers in Washington state that began as a virtual urgent care service with some in-person follow-up with a nurse, but it has now evolved into a virtual primary care service where employees can talk to the same doctor and care team and get in-person testing, immunizations and checkups, and online services like pregnancy coaching. That's what they'll be offering other employers as well. Being able to serve lots of Amazonians is a great starting point. As we talk to different enterprises, a lot of what they're expressing interest in is this new model, this hybrid model of in-person with the virtual care, and the flexibility and the adaptability. Initially, the national rollout will just entail the virtual piece with in-person support available, that hybrid model, just in Washington state and Amazon's second headquarters in the metro Washington, Baltimore area.
But with the explosive growth in telehealth during the pandemic, there is heated competition to build out this virtual primary care system in the employer market. That's part of the impetus behind Teladoc's acquisition of Livongo last fall and Doctor on Demand's deal this week to merge with Grand Rounds. United Health is launching its own service, while CVS Health is running a pilot program. Amazon is going to be competing against these incumbents, but they're able to offer a bigger mix of services. Still, this is very much a developing market. And Carl, Amazon says it's aiming to basically change the delivery of healthcare with that emphasis on delivery. Fascinating, Bertha. Thank you for that. It sets up a really nice conversation for us, Jim, because I think it's Baird this morning adds Amazon to a fresh pick, and their general line of thinking is that by their calculations, about 75% of revenue is a recurring revenue model. They're saying take a fresh look at Amazon as a service, is what they call it. Target 4,000. Right, and I think that Amazon comes down because of the future pressure, because of J-PAL. But I do think that Amazon, in that piece, it did say that the year-over-year comparisons are actually easier than a lot of others. But, Bertha story, this is huge, okay? Because the Death Star visited CVS in 2018. When I say they visited, I'm talking about Amazon moving into healthcare. Do you know the stock never regained that level? It crashed all the way to the low 50s. You're talking about CVS right now. Yeah, Just CVS. want to make sure people follow. Okay. Right, I'm sorry. And that was the Death Star attacking CVS. Right, Amazon, yeah, when they came at them, right? Right, and now Teladoc? I mean, do you want to be in Teladoc? I don't know. I don't know if you do. I mean, guys, you know, it's funny. We didn't focus on it at the time when Haven, remember the joint venture? We made a lot of it when it was announced between JP Morgan and Berkshire and Amazon. I mean, early this year, that thing ended. Only had, 57 actual employees based in Boston, but then they all went their separate ways, and this is obviously Amazon following through, perhaps on some things that they learned there, but certainly trying to continue to move towards better outcomes in healthcare, which was the whole joint venture's purpose for being. It didn't succeed. Repeat doctors, people trust Amazon. The Baird piece talked about 200 million Prime members. I mean, I would look at this as a way to look. We use Teladoc. A lot of people use Teladoc, but you sample. Carl, people sample, and Amazon is a company that does a lot of things right when they get it right, and you just say, you know what, I'm going to start using it for X. I was with someone on my friend Pomp, who does Bitcoin work, and Amazon Web Services. I mean, it's connected to Bitcoin because it's the way, they have computing power. The greatest computing power. So I say Amazon Web Services coupled with a Doctor on Demand Teladoc product. It could be a winner, Carl. Shepard Smith here. Thanks for watching CNBC on YouTube.